볼게.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이제 왜 또 배우냐라고 하면 요거 하나를 추가한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했던 해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있다라는 걸로 바뀌어. 뭘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I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요것만 바뀐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경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개념이 바로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배운 친구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거고 복소수를 안 배운 친구는 중학교 과정인 거예요. 이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새로운 그동안 공부했던 중학교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겠지. 다시 이제 그걸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보면 이미 난 다 배웠어. 중학교 때. 첫 번째 뭐를 이용한다?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를 한다. 그치? 능력 만들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 이런 거 이거. 상수항 쪼개고 이차항 쪼개서 이거 만드는 거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능력 만들고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거기 다시 한번 쓸게. 자, 첫 번째 전략 인수분해는 뭡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라고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뭘 얘기할 수 있어? A가 0 또는 뭐가 된다? B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 이제 1차 방정식을 각각 풀면서 X를 찾으러 가겠지.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전략이야.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운 거지.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한다. 됐지?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게. 두 번째 전략은 뭐야? 그렇지? 인수분해가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들이 중학교 때 있었단 말이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능력 인수분해를 너희들이 막 해봐.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쓰면 돼. 그게 바로 뭐다? 제곱은 수로 변형을 하는 거야. 제곱은 수. 알겠지? 제곱은 수로 변형을 한다. 그럼 제곱은 수로 변형하려면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제곱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근데 제곱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건 2차항과 1차항이지. 상수항은 조작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를 보고 누굴 제곱할까라는 걸 결정을 해봐. 뭘 누굴 제곱해야 돼? 뭐라고? 2분의 3을 제곱해야 이 두 친구가 나오겠지. 이걸 x의 개수의 절반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x의 개수의 절반을 이용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실제로 전개하면 4분의 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 4분의 9를 뭐 해야 돼? 양변에다가 4분의 9를 더하든 아니면 한쪽에다가 4분의 9를 더하고 빼기를 하든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어쨌든 등식의 성질이니까. 그치? 그럼 얘하고 얘는 얘로 바뀌고 얘하고 5는 먼저 넘겨놓고 시작해도 돼. 먼저 넘겨놓고 시작해도 되고 얘랑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9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음수가 나와. 그럼 중학교 때는 제곱은 수를 만들어 놓고 얘가 음수면 해가 어떻다 그랬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없다 그랬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그치?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해가 있어. 그치?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야. 중학교 때는 그리고 해가 없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치?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 그러고 넘어갔지. 제곱은 수가 되는 게 어딨어 하고 중학교 때는 넘어갔다고. 그런데 이제 넘어가지 않아. 어떻게 한다? 제곱은 수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 뭐 이용한다 그랬지? i라는 걸로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2분의 3이 뿔마 루트 4분의 11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 이제 나는 i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지? 그러면 자, 요거 좀 정리할까? x-2분의 3은 뿔마 루트 4가 2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만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만 이항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딱 달라진 거는 이제 i를 이용한다라는 것만 달라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x는 2분의 3 뿔마 2분의 루트 11 i 이렇게 회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이런 과정들을 유도한 공식이 있어. 뭐가 있지? 근해 공식이 있지, 그치?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유도하고 암기를 하자. 근해 공식 참고로 짝수 공식도 있는 거 알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근해 공식에다가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근해 공식. 자, 출발은 일단 식이 주어져야겠지? a는 0이 되면 안 돼. 2차 방정식이 주어져야. 자, 우린 이제 해를 구하는 걸 일단 출발을 하자. 알겠지? a가 0이 아니라는 거 가정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뭐 하자? a로 뭐 하자? 나누자. 참고로 c를 2항에서 상수항은 먼저 2항을 해도 돼. 알겠지? 선생님은 귀찮아서 일단 a로 먼저 나누고 2항은 좀 나중에 할게.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 거야. 뭘 그러면 써야 될까? 뭘 써야 돼? x하고 x의 개수의 절반을 쓰고 보자. 그치? 그럼 쓰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 얘를 전개하면 얘 나오고 얘 나오는데 4a제곱분의 b제곱도 나오잖아. 그러면 위에서 다시 올라가서 4a제곱분의 b제곱을 똑같이 더해주든 우리 더하기 빼기를 하든 이건 선택사항.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자, 얘하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 a분의 c는 2항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4a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제곱은 수 만들기까지는 했어. 중학교 때는 이걸 분모까지 하고 나서 볼까? 분모까지 하면은 4a 곱하면 되니까 분모까지 하고 다시 볼게요. 자, 중학교 때는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얘가 양수 0보다 크거나 또는 얘가 0 그래야 그 다음 진행이 됐단 말이야. 제곱은 수, 그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4a 제곱은 일단 양수란 말이야. 얘가 0이 아니니까. 그치?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거나 0이면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루트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이게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1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 0이다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는 뭐가 된다? 뿔마 루트 뭐가 되는 거야? 4a제곱분의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음수면 i 쓰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여기서 자 4a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2a 제곱인데 그럼 얘 나가면 절대값 2a로 나가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뿔마 절대값은 그냥 뿔마 절대값 안에 있는 수라고 써도 똑같다. 그치? 뿔마 절대값 a랑 뿔마 a랑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a가 양수면 그냥 뿔마가 되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도 뿔마 마이너스 붙여도 맞뿔 똑같은 데 나온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얘는 2a분의 b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뿔마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만 이제 뭐 하면 돼? 얘만 이항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이항해서 x는 뭐가 된다? 2a분의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b잖아.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중학교 때 자, 예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조건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음수면 나중에 i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 근해 공식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b가 짝수인 경우는 이게 2가 약분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서 그래서 b가 짝수일 때도 추가적으로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거든. 그래서 자, b가 짝수일 때 2 곱하기 2 플라임 그래서
자, 우리가 B'은 B가 짝쓸 때 2로 나는 값을 B'이라고 둔 거다. 그럼 B 자리에다가 2B'을 여기다 넣어봐. B 자리에다가 2B'을 넣어보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B 자리에다가 2B'을 넣으면 자, 그러면 여기다 2B'을 넣으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4는 나가서 2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B 뿔마 4는 나가서 요 4 지금 4로 묶은 거 나간 거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이 약분되는 거 보여? 보이지? 그치? 그러면 짝수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H가 짝수공식이야. 되겠지? B 이 뭐라 그랬지? B가 짝수일 때 2로 나는 값. 사실 B가 짝수가 아니어도 2로 나는 값을 B'이라고 잡으면 돼. 근데 짝수일 때는 이 분수가 안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해 공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공부한 게 별거 없어. 되겠지? 그냥 그대로 공부했던 거 쓰는 건데 루트 안에가 음수여도 이제 되는구나만 달라진 거야. 이해됐지? 해부하는 건 결국에 중학교 과정에서 특별한 게 없다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2차 방정식의 풀이법과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I를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추가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자, 그러면 이어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추가가 됐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었거든. 자, 근해 공식이 이제 식을 먼저 써야겠지.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때 근해 공식을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B 뿔마 오리지널이 있었고 B가 짝수일 짝수 공식이 있어. 두 개를 다 쓰는 이유는 B가 짝수인지 아닌지는 뭐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일 땐 이거 쓰고 이걸 땐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뭘 쓸지 모르니까 둘 다 쓰고 나서 볼게.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얘가 이거일 때 뭐라고 배웠어? 이거일 때 그렇지. 그냥 두 개라고 하지 말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일 때? 0일 때는 그치? 이걸 중근이라고 하지. 중근. 그치? 얘는 중근. 이런 말도 하지. 서로 같은 두 실근. 알고 보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다라는 거야.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다. 근데 그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한다. 그치? 이해되겠지?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 얘가 음수일 때 얘는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얘는 뭐로 바뀌었다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내 뿔마가 이제 걸릴 거거든. 그치? 뿔마가 걸릴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I를 갖고 있는 근 허수, 인근, 줄여서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겠어?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추가로 써주면 돼. 짝수면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얘도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같은 얘기겠지, 그치? 루트 안에 부호를 가지고 해. 그 실수냐, 중근이냐, 허수냐라는 건 판단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실근과 허근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중근은 등식이니까 그 등식을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중학교 때 썼었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 부등식을 많이 써. 왜냐면 이제 부등식 풀이법을 너희들이 배울 거거든.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밖에 안 배워가지고 이 조건을 거의 다 문제 출제가 안 됐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2차 부등식을 배워. 나중에 얘가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상황을 잘 일단 이해하자. 알겠지? 너가 원하는 상황이 이거야? 그럼 이거 만들면 돼. 알겠지? 이거야? 그럼 이거 만들면 돼. 이거야? 이거 만들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 뒤쪽을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근을 구하는 과정이 제일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아까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F 그걸 이제 실제로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해. 왜냐면 실수냐 허수냐 중분이냐를 판단하는 데 결정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그걸 판별식이라고 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해. 판별식. 그게 일단 많이 쓰여.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많이 쓰여.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중학교 때 그렇게 막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아.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 그게 거의 뭐 핵심이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알겠지? 뭔지 한번 볼게. 근과 개수의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때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걸 근이라고 하고 이걸 개수라고 한단 말이야. 이 근하고 개수하고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얘기할게.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의 근은 더하기 루트고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근이 표현이 되겠지. 그치? 자, 누가 알파 누가 베타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더할 거랑 곱할 거를 해볼 건데 뭐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곱셈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알파 베타를 예로 잡든 알파 베타를 예로 잡든 결국에 합과 곱은 똑같은 게 나올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를 더해보자.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분을 더해보면 자 보이냐? 얘랑 더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만 더하면 되는 거. 그럼 분자를 더해보면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A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2B가 되겠다. 약분되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첫 번째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A는 참고로 X제곱의 개수인 거야. B는 X의 개수인 거야. 알겠지? 나중에 X의 개수에 막 3B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B 자리에다 3B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지? 이해되겠지? 지금은 A, B는 개수를 묶어서 A, B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 보면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이번 얘랑 곱하라는 얘기지. 얘랑 곱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보자. 얼마가 돼?
4a 제곱.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보자. 여기 보이지 이거? 합차. 그러면 부호가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거.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 그럼 루트가 날아가니까 얘가 되겠지.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어서 약분돼서 얼마가 나온다? 얘는 a분의 뭐가 나온다? c가 나온다. 이게 분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해본다고. 이렇게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쓸 거야. 두 번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의 곱은 얼마가 된다? a분의 c. 이제 요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두 분의 합이 얼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두 분의 곱이 얼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자, 요 결과 그리고 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잘 사용해서 풀자. 그러면 자, 아래 볼게요. 지울게. 다 썼어? 조건의 합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처음에 풀다가 마이너스가 어딨지? 이거 처음 많이 헷갈리거든? 조건의 합은 마이너스, 조건의 곱은 플러스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2차 방정식만 있을까? 아니면 3차 방정식도 있을까? 바로 다음 단원이 다음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3차 방정식 이런 거 나오거든. 그때 가면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 지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지거든. 그거는 뭐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자 2번을 볼게. 자, 이거는 기본적인 생각이야. 두 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여기서 출발을 할 때, 나가 만약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두 근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2차 방정식을 얘가 두 근을 가리켜 줬으면 그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x곱의 개수를 그냥 1로 둘게. 나중에 2면 2 곱하면 되고 a면 a 곱하면 되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 근데 이거의 해가 1하고 2가 나왔대. 이거의 해가 1하고 2가 나왔대.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쓰나 봐봐. 일단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해. 해면 대입하라며.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그럼 연립해서 AB 찾아야지. 요거는 이제 중학교 식에서의 해법이야. 알겠지? 그는 대입해서 식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치? 기본 생각, 가장 기본 생각. 그치?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fx라고 둔다면 f1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제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f1이 0이면 자연스럽게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f1이 0이면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fx가 다음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되겠지? 우리가 지금 다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f2도 0이니까 똑같이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 얘도 인수로 갖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도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fx를 이렇게 줬는데 해를 가리켜주면 fx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럼 이걸 전개하면 당연히 ab가 나올 텐데 우리는 앞으로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인수분해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거기 아래다가 써줘. 자, 두근을 알면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를 fx라고 주면 f 알파가 뭐라는 얘기야? 0. f 베타가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 또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그냥 x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얘 a잖아. a지. 그럼 나 여기다 뭐 쓰면 돼? 따라서 a 쓰면 돼. 이해되겠어? 이걸 우리가 앞으로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세우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세우기. 다 됐어?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세우기. 난 이제 근을 알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인수근을. 그치? 알겠어?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아래 3번 얘기를 조금 해볼게.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3번은 그럼 어떡하지? 2번하고 3번은 그냥 시나리오가 이어지니까 2번까지 쓴 결과에서 3번은 선생님이 조금 새로운 정보를 얻어볼게. 자, 그러면 마치 똑같아. 이 녀석의 두근을 얘라고 두면 fx가 얘가 된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식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문제 출발은 똑같아. 난 만약에 이거의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랑 같은 거야?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근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봐봐. 얘를 전개해볼게.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두근의 합을 네모라고 하자. 두근의 곱을 뭐라고 하자? 세모라고 하자. 두근의 합을 네모, 두근의 합을 다시 두근의 합을 네모, 두근의 곱을 세모라고 하면 그 3번이 이런 얘기야. 두근의 합 네모와 두근의 곱 세모를 알면 2차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두근을 알면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나오는 건데 이 전개하는 것도 이제 그냥 스킵. 바로 이제 딱 합과 곱을 알면 이렇게 만들자고. 알겠지? 두근을 알면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냥 합과 곱 알면 이렇게 만들자고.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식을 그냥 이렇게 만들자고. 알겠지? 이해됐어? 두근의 합이 뭐야? 두근의 곱이 너야? 만들어 놓고 x제곱의 개수가 a면 양변탕에 a 곱해주면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차이점은 얘는 인수분해 형태고 얘는 전개된 형태일 뿐이야. 결국에는 똑같이 그냥 인수정리 써서 만들어낸 결과야. 그겠지. 이 앞에는 마이너스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앞에 마이너스 있다라는 건 조심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다. 뒤에 옆으로 넘어갈게. 옆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한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확장되는 게 있거든. 보자. 먼저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해가 얘인데 여기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 a, b가 유리수. 자, 이 조건이 중요해.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 또 다른 해는 뭘까? 1 빼기 루트 2겠지. 왜? 유리수니까 근해공식을 쓰면 루트 앞에 구호가 뿔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유리수가 돼야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근해공식에서
뒷부분밖에 루트 안에 있는 그거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뿔마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AD가 뭐로 바뀔까? AD가 실수로 바뀌고 이거의 해가 허수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또 다른 해가 뭐가 될까? 그렇지.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i가 또 다른 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실수니까 근형식을 써보면 그 루트에 있는 녀석만 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뿔마가 걸린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두분을 알았으니까 두분의 합과곱으로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 두분의 합과곱으로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어?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얘는 왜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여야가 돼요? 그러니까 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는 그 루트 안에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얘는 무리근이잖아, 무리근. 얘가 유리수가 돼야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근형식에서 루트 걔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뿔마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중등, 고등으로 짜. 알겠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얘를? 켤레근. 나랑 너랑 한 켤레. 켤레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거기다 너희들이 잘 정리해줘. 얘는 개수가 유리수고 무리수일 때 중등 과정. 얘는 이제 개수가 실수고 해가 허근일 때 켤레근. 켤레 복소수로 또 다른 근이 만들어진다. 이게 고등 과정에서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야. 다 됐어?